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홍콩, 중국 경제 최대 약점 될 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본시장의 핵심 젖줄이 되고 있는 홍콩이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지금 발목을 잡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과 같은 경우는 지난 1997년 7월 1일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아시아 진주라는 자랑스러운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웬만한 동남아 국가 정도는 우습게 볼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치를 제외한입니다. 정치는 이미 중국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20세기 말에도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홍콩인들도 홍콩이 중국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에 중국 공산당이 감히 홍콩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일국, 말하자면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국가다. 이런 이야기로 양제를 무너버렸습니다. 양제라는 것은 두 량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죠. 홍콩이 원래는 영국에서 100년간, 99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99년간 조차를 했는데, 이 조차 기간 후에 영국이 중국에게 넘길 때 자유권을 달라, 그리고 자유무역항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조건을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난 2021년 중국은 그동안 유일하게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입법권까지 수중에 넣으면서 이른바 홍콩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원래 3권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 사법, 입법 이거죠. 이게 3권인데 이 3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홍콩은 중국의 완전 귀속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홍콩의 상당수의 재력가나 유력 인사들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영국과 대만 등으로 떠나버리고 또 싱가포르로도 상당한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현재 일부 평론가 사이에서는 홍콩이 중국 경제의 큰 약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홍콩, 중국 경제의 최대 약점 될 듯입니다. 그러면 왜 일부 평론가들이 홍콩을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콩 경제가 중국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동일화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중국의 금융도 안정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홍콩은 중국 경제의 젖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여기에 홍콩은 중국의 자본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경제는 홍콩과 맞닿은 선전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지도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지 못하는데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붙은 도시가 바로 선전이라는 것이죠. 홍콩의 중국 귀속 이후 홍콩과 접경한 광저우, 특히 광저우가 아니라 광둥성이에요. 광둥성, 특히 선전 지역이 발달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 선전을 특구로 지정했죠. 이 덕에 홍콩에 이전에 있던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 임대료가 저렴한 선전 등 광둥성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광둥성 지역에 있었던 그 공장들은 우한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한이 굉장히 발달한 팔다리 다 연결되어 있고 그때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중국에 입혔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홍콩의
인구가 선전으로 급속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가지고 이 선전으로 급속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땅값도 상승하고 돈도 이동했습니다. 홍콩에서는 공장의 빈자리를 주택들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곳에 중국 본토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홍콩 또한 땅값이 올랐고 더 이상 지금 중국으로 모든 공장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공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전에 제가 시계와 같은 경우도 메이드 인 홍콩이라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메이드 인 홍콩 시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깡촌이었었던 어촌마린 선전이 발달할 수 있었고 이후 항구 등 지원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홍콩이었다는 사실이죠. 현재도 선전 등 광동성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고 홍콩으로 가져와 홍콩에서 이런 사무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역할을 지금 홍콩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콩과 선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선전은 홍콩이 중국으로 편입된 1997년 중국 정부가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홍콩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룬 도시입니다. 이 이후에 화웨이가 이 홍콩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고 JDI 이런 여러 가지 전자산업이 홍콩에서 전자산업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또 넘어가면서 선전의 전자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죠. 선전과 같은 경우는 중국 4대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가장 큰 무역 항구이자 해외 투자의 주요 허브가 바로 지금 선전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선전의 GDP는 중국 전체의 GDP 중 3.8%에 해당되는 GDP가 선전에서 나왔죠. 선전의 취업 인구는 1200만 명. 이는 중국 전체의 취업 인구의 2.4%, 즉 4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10대 도시로 성장한 선전은 홍콩의 후광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홍콩의 위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홍콩은 중국 입장에서 금융센터 그리고 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홍콩 증시가 있으면서 많은 자금이 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투자하는 이 수단으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2021년 홍콩의 GDP는 7,598억 달러로 중국 GDP의 2.6%, 홍콩 수출은 5,039억 달러로 중국 수출의 11.7%, 수입은 4,559억 달러로 중국 수입의 9.5%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홍콩의 쇠퇴는 선전의 쇠퇴, 이는 결국 중국의 쇠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인구의 감소는 홍콩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인구 통계국은 홍콩 인구가 2019년 752만 명에서 2022년 말 733만 명으로 무려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죠. 무려 3년 만에 2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는 겁니다. 노동력도 2020년 취업자가 394만 명에서 2022년 4분기에 약 377만 명으로 이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죠. 더욱더 치명적인 것은 젊고 능력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빠르게 홍콩을 떠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019년부터 지속된 미중 갈등. 두 번째, 코로나19.
세 번째, 공산화된 홍콩입니다. 2020년부터 떠난 2020년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진행되기 시작했던 이때 떠난 고급 인력, 젊은 층, 자본가의 수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주는 홍콩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홍콩의 생산성, 혁신, 투자를 저해하고 있고 결국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알아봐야 되는 것은 망가지는 홍콩 경제. 정부의 재정 수입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까지 약 4년간의 홍콩 재정 적자가 무려 총 4,363억 홍콩 달러를 달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홍콩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금융, 두 번째는 중개무역입니다. 지금 홍콩과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금융과 중개무역 모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의 경우 홍콩으로 모였던 외환자금들이 점차적으로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홍콩 사무실을 통해 중국 제품들의 판매를 주력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터 시행해온 중국의 제재 이후 그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게 된 것이죠. 홍콩을 중국에 포함된 국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세 번째로 부동산. 더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홍콩 경제는 매우 기형적으로 변했는데요. 특히 홍콩 정부의 재정 부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지세를 더하면 홍콩 정부 재정의 40%가 부동산에 의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2020년 이후,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 이후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 이주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본토에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제 홍콩에서의 물건을 무조건 판매해서라도 여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홍콩의 부동산까지 하락시켰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홍콩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100만 홍콩 달러였지만 2022년 12월 900만 홍콩 달러로 약 20%가량 하락했습니다. 거주형뿐만 아니라 비거주형 부동산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2020년 1월 기준 홍콩의 사무실 평균 가격은 1,500만 홍콩 달러였지만 2022년 12월 기준 1,100만 홍콩 달러로 무려 27% 정도 하락한 것이죠. 여기에 홍콩의 금융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폭락은 홍콩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에 홍콩 은행들이 물려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대출 불이행이 확산되면서 홍콩 금융 시스템이 굉장한 무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홍콩 은행들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을 기반한 홍콩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줄게 되었고 이는 홍콩 부동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 임대 수익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향후 홍콩 부동산 시장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35개 대형 주택단지에서 5월 첫째 주에 40건의 거래가 기록해 주간 기준 30% 가까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32주 최저치를 기록했죠. 홍콩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94.2%에서 반년 만에 95.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늘면 이자 상환 부담도 그만큼 늘게 되고 이자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가계부채가 늘면
일단 이 빚을 갖고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이제 쓸 돈이 없게 되죠. 쓸 돈이 없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흐름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홍콩 경기 하락의 위험에 처한 중국 경제도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듯 홍콩 경제가 하락하면서 중국의 특히 선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전과 같은 경우는 중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선전의 경제 하락은 결국 중국 전체 경제 하락과 맞물려 돌아가고 지금 홍콩 경제뿐만 아니라 광둥성의 경제까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둥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하이방 지금 장쩌민 돌아가셨죠? 죽었죠? 죽은 거죠. 죽은 장쩌민 주석이 지금 상하이와 광둥성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부동산을 죽이려고 했어요. 헝다그룹을 죽이려고 했고 헝다그룹이 특히 광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하이방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상하이방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이 결국 선전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때 당시에 그 헝다그룹의 본사가 선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선전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 선전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결국 홍콩이 더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차적으로 공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공산이에요. 홍콩이 공산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홍콩을 떠나게 되고 이 홍콩이 떠나게 되면서 이제 추진력도 없고 돈도 들어오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